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도심이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대규모 축산단지가 운영되면서 그동안 악취 발생의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이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원을 제거한 결과 악취 민원이 4년 새 63%가 줄었습니다. 익산 악취 민원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3,593건에서 2020년에는 3,636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2021년 3,478건으로 소폭 줄더니 2022년 2,028건, 지난해에는 1,335건으로 4년 새 63%가 줄었습니다. 익산 도심은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외곽에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운영되는 등 지역적 특성이 악취 민원을 유발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익산시가 꺼낸 카드가 추적 시스템 구축. 지난 2020년부터 악취 측정 차량을 도입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악취 상황실과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 악취 24 앱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왕궁 축산단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현업 축사 매입을 끝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4,000건에 육박했던 악취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악취 발원지를 신속하게 찾아서 30분 내에 해결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 들어서도 악취 민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집계된 악취 민원은 284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5%가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니 축산 악취가 220건으로 77%를 차지했고 공장 악취가 33건으로 12%, 생활 악취가 31건으로 11%입니다. 익산시는 돼지 농가의 악취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하반기에는 왕지 평야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경 2km 범위까지 악취 탈취 기능을 지닌 대기 편승 확산 악취 저감 장치 3대를 도입해 가동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확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2km까지 확산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면서 해마다 악취와의 전쟁을 벌였던 익산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원을 제거하면서 악취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익산회관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익산시는 어양동에서 건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내년 연말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984년 남중동에 지어진 대한노인회 익산회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익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3.7%인 63,485명이며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회원 수는 23,467명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익산의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인 가치만드소를 구축합니다. 가치만드소는 전국에 7곳이 만들어졌고 익산은 8번째 사업장입니다. 1,000제곱미터 부지에 딸기 재배 스마트팜 시설이 갖춰집니다. 내년부터 가동되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생산기술과 판로 유통 등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4년 전부터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인 기증품은 무려 9,090점에 달합니다.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민간 기록물을 자발적으로 익산시에 기증한 건데요. 익산시는 시민들이 맡긴 소중한 기증품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방침입니다. 4년 전부터 시작된 익산 민간 기록물 수집. 지난 2021년 749점이 수집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2,081점, 2023년 3,112점, 올해 3,148점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수집한 민간 기록물은 4년간 9,090점에 달합니다. 독립운동 관련 유물부터 가족이나 학교 역사, 지역 생활상 등 민간 기록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기록물을 자발적으로 익산시에 기증한 시민은 지금까지 328명,
익산시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희소성과 보존 가치가 높은 기증품은 별도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농촌 활력 등 4개 분야로 나눠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4년 동안은 9,090점이 익산의 기록물들이 모아졌는데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주 우수하여서 익산의 지역성, 역사성,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기록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맡긴 기증품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록물 상설 전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옛 이곡 수리조합 건물을 전용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하고 건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연말이면 박물관이 개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내놓은 기록물들이 영구 보존되고 또한 상설 전시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이렇게 공유하기를 원해서 그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구 이곡수리 조합의 시민 역사 박물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익산의 소소한 역사와 민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문화재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민간 기록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 참여가 익산 근대 역사 문화의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시 주얼리 업체들이 익산을 찾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국 청도시 주얼리 업체 44곳이 1박 2일 일정으로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보석박물관 관람과 익산 주얼리 업체와의 교류회, 제조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또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등 주얼리 산업 기반 시설을 둘러보고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익산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세계 57개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익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잔류농약 분석 분야의 국제 비교 숙련도 평가에서 만족 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은 농산물 잔류농약 463종을 무료로 분석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광과 산업체 견학까지 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모현도서관에서 농활은 핑계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속 무지개 매화마을 등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익산 관광자원을 탐방하게 됩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방문해 식품 산업을 경험하고 진로 체험 기회도 갖게 됩니다. 익산 4.4 만세운동과 그 주역인 문용기 열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는 지난 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희생을 알리는 음악극을 진행했습니다. 서예와 사진, 한지공예 등 다양한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1919년 익산 솜리장터에서 펼쳐진 4.4 만세운동. 학생과 농민, 신학자 등 천여 명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용기 열사를 비롯해 박도연, 장경춘 열사 등 6명이 일본 헌병의 손에 숨졌고 60여 명이 다치거나 체포됐습니다.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는 이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민족예술제를 열었습니다. 4.4 만세운동의 주역 문용기 열사에 대해서 생애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음악극으로 5개월, 6개월을 거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연합회는 7일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4.4 만세운동을 주제로 음악극을 진행했습니다. 음악극은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익산시민 오투합창단 등이 참가해 4.4 만세운동의 전개와 발전, 만세운동 이후의 이야기 등을 오페라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4.4 만세운동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문용기 열사가 입었던 두루마기 사진과 독립운동 열사들의 초상화, 기미 독립선언서 서예작 등이 전시됩니다. 4.4 만세운동에 참가한 손선직 독립운동가의 후손 손인범 씨는
민족예술제를 통해 과거 선조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같이 의형제처럼 지냈던 장경춘, 문용기 그분들하고 같이 만세 운동을 했고 그 전날 태극기를 만들고 했다는 것을 이번 음악극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들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는 앞으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민족예술제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익산 민족예술제. 지역 역사를 예술과 접목해 재조명하며 시민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익산 웅포와 중앙동에서 여름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웅포 곰개나루 캠핑장에서 14일부터 이틀간 캠핑하며 삼계탕을 먹고 야외 게임도 즐길 수 있는 말복엔 닥치고 익산이 진행됩니다. 또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기간 다이로움 10% 추가 혜택과 경품 행사가 진행됩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가 다음 달 6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미륵사지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드론쇼는 물론 미디어 아트 레이저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핵심 프로그램인 레이저 아트쇼는 동탑과 서탑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6만여 평의 미륵사지 공간 곳곳에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익산역과 미륵사지를 오가는 직통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오는 24일 글로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문화 다양성 추억 상상화 그리기로 미술을 통해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가 모집 부문은 미취학 아동부 15명, 초등 저학년부 15명, 초등 고학년부 15명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특화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별 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초청해 배움, 체움 특별 강연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 강연은 건강, 시, 영화, 만화 등 다양한 주제로 오는 9월까지 예솔, 늘봄, 울림, 동산, 부송 등 5개 작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각 특화 작은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